이때까지 이제 롤드컵을 한 번 우승한 선수는 많잖아요, 지금. 네. 근데 두 번은 엄청 희귀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특별할 것 같고, 네. 이제 솔직히 제 욕심은 이제 세 번까지 우승해서 와. 이제 페이커 선수와 음. 동등한 위치에서는 와. 그게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Hey guys, this is Ashley Ka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Scout, the mid laner of LNG, as he finishes the 2023 LPL Summer Finals and soon look forward to the 2023 World Championship.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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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스카우트 선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 최근에 방문하셨다고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도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웰컴 투 코리아. 그리고 또 최근에 그 LCK 결승을 보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젠지 대 T1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뭐 방송 카메라에 잠깐 잡히기도 하셨거든요. 그 결승에 대한 후기도 제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막 경기 보러는 거의 가본 적이 없는데 거의 처음일 거예요. 두 번째인가 진짜요? 처음인가? 네. 그래서 생각보다 재밌었었고요. 그리고 약간 목이 아프더라고요. 좀 데뷔 때로 돌아가 볼게요. 네. 예, T1에서 뭐 연습생으로 시작을 하시고 거기서 데뷔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그때의 스카우트 선수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 거의 아예 안 해봤는데 예. 그냥 뭐 연습생 신분이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뭐 엄청 갖가지 게임을 해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 때 친구의 건의로 이제 롤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하다가 첫 시즌에는 별로 그냥 그랬는데 아, 첫 시즌이 몇 년도였나요? 아마도 시즌 3였을 거예요. 아, 네. 거기서 이제 원래 서포터를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실버에서 네.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답답한 마음에 네. 차라리 이거 내가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포지션을 바꿨어요. 아, 네. 미드랑 정글로 바꿨어요. 네. 그랬더니 순식간에 올라가더라고요. 우와. 그리고 언젠진 모르겠는데 다이아 1 정도 찍었을 때 뭔가 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부모님이랑 얘기도 해보고 뭐 말로 하면 얘기지만 약간 제가 고집이 센 성격이라서 그냥 하고 싶다고 계속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 형이나 뭐 아무래도 그때 시절은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는 게임에 잘 알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형이랑 같이 게임도 했으니까 이제 형이 많이 뭐 설득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결국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제가 뭐 연습생 신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도 약간 그냥 프로게이머가 되려고 생각했을 때 뭐 프로게이머 이왕 했는데 무조건 1등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T1이 엄청 셌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뭔가 아마도 1년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연습생으로. 그래서 그냥 거기 환경에도 이제 경험해보고 많이 배우려는 입장으로 들어갔었는데 뭔가 본질을 잃었던 것 같아요.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배우려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형들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약간 제가 뭔가 스스로 이 생활에 대해서 만족을 한 느낌? 그래가지고 약간 제 본분을 잊고 그냥 거기서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었는데 거기서 그 형들이랑 잘 어울려가지고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간절함? 간절함이라기보단 뭔가 배우려고 들어왔는데 그냥 만족을 하고 거기서 그냥 생활하는 게 행복해서 그냥 뭔가 제 원래 목적을 약간 잊어버린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원래 한 2년, 아니 1년 차 그냥 경험을 해보고 이제 저도 프로게이머로서 경기를 나가고 싶었는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제일 강한 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기를 하려면 이제 뭐 다른 팀을 가던가 뭐 기회를 찾았어야 됐는데 이제 그 생각을 못 하고 그냥 그 생활이 너무 행복해서 그냥 거기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연습생 계약인가 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오래 계셨잖아요. 네, SKT에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제가 깨달아가지고 나는 이제 세계 최고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프로게이머를 하게 됐는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그런 깨달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팀이랑 얘기를 해서 이제 팀을 찾다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SKT 시절이 행복하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약간 몇 년 전이니까 스카웃 선수가 상대적으로 어리실 때 다른 선수들 방송에 갑자기 스카웃 선수가 출연하고 좀 개구장 이렇게 이런 기억들이 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정말 행복한 기억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연습생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프로 선수가 된 거잖아요. 첫 해. 그래서 그 첫 해가 뭔가 좀 특별하게 느껴졌고, 왜냐면 원래는 그냥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잘하는 형들이랑도 어울릴 수 있었고,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느꼈었고요. 그리고 형들도 엄청 잘 대해주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뭐 먹고 그냥 뭐 연습하고 아니면 뭐 형들 하는 거 구경하고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이 그때 멤버를 정확하게 모를까봐 형들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선수들을 지칭하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네. 생각보다 롤을 최근에 보신 사람이 많고 이게 몇 년 전이다 보니까요. 예. 그때 아마 언영이 형, 임팩트 선수 아. 그때 막 나가셨던 걸로 기억하고 예. 이제 울프 형 있었고 예. 준식이 형 있었고 상희 형 있었고 뱅기 형 있었고 경환이 형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에피소드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뭐 그때 생활 때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만 하나만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은 뭐 넘어가도 괜찮고요. 뭔가 딱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고향을 떠나서 이제 타지에서 생활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원래는 엄마가 해주신 밥만 먹고 그랬는데 뭐 혼자 뭐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때 준식이 형이 네. 계란 요리, 에그 스크램블 뭐 그런 거 해줬는데 네. 그런 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스카우 선수가 SKT 떠나기 전에 떡볶이를 버리고 갔다는 그 루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당사자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네. 거니까 스카우 선수의 버전 이야기를 사실 들어보고 싶었어요. 괜찮으실까요? 네. 그때 연습생 신분으로 이제 지금 현 KT 소속인 리엔즈 선수가 있었는데 되게 둘이 약간 같은 입장에서 좀 잘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둘이서 그때가 연습 시간인지 쉬는 시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떡볶이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이제 연습실에 있었는데 연습실에서 뭔가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숙소랑 연습실이랑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가서 그냥 먹었어요. 먹다가 이제 다 못 먹겠는데 버릴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버리면 안 되는 줄 모르고 그냥 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혔는지는 몰랐는데 네.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에피소드를 관련해서 그 리엔즈 선수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약간 제가 주도자였긴 했지만 약간 공범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좀 잘 빠져나갔더라고요. 아, 자기가 이렇게 좀 관련이 돼 있는 거는 쏙 빼놓고 스카웃 선수 이야기만 했다. 리엔즈 선수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으로의 이적을 결심하셨다고 이렇게 어떤 생각이나 결심이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적을 결심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 하다가 이제 APL이라는 그 목적지를 결정하셨을까요? 그때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1년을 배우는 입장으로 연습생을 하다가 경기를 뛰고 싶었는데 그 본분을 잃고 또 연습생으로 지내다가 어느 때 엄청 경기가 뛰고 싶다는 그런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서 이제 그 시즌 중에 옮기다 보니까 마땅히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그냥 경기를 뛰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APL로 이적하시게 됐는데 아무래도 좀 리그 오브 레전드가 초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중국에 가셨을 때 프로게이머를 시작했을 때만큼이나 많은 게 새로웠고 많은 게 적응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그 스카웃 선수가 기억하는 이제 첫 APL 시절은 어땠던 것 같나요? 첫 이제 정식으로 제가 경기를 뛰기 시작한 이제 첫 해랑 그 다음 해는 그냥 엄청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무조건 제 목표를 이뤄야 되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그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뭐 지금도 똑같지만 그냥 계속 뭐 밥 먹고 게임하고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어도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 그냥 아예 없어요, 거의. 스카웃 선수의 약간 좀 특출난 점 중에 하나를 꼽아보자면은 많은 한국 선수들이 지금도 중국에 계속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중국어를 정말 빨리 배우셨고 네. 지금은 거의 네이티브 같이 중국어를 구사하신다 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중국어를 이렇게 빠르게 배우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약간 제가 목표가 있으면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어를 못하면 이제 다른 선수들이 뭐 조금이라도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소통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뭐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작은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최대한 그 팀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제가 공부하는 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언어 쪽에는 관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것도 많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2021년으로 바로 넘어가 보고 싶어요. 괜찮으실까요? 네. 2021년의 결과는 스카웃 선수가 그때 소속했던 팀에서 롤드컵을 우승하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로스터가 처음 결성되었을 때의 생각이나 각오를 듣고 싶어요. 2022년 초반. 그냥 그때만 해도 이 로스터가 우승까지 할까라고 이제 예측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네. FPX가 더 많은 기대를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네네. 딱히 멤버를 보고 뭐 딱히 든 생각은 없었고요. 네.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단순한 느낌인데 제가 그냥 제 목표는 항상 우승이었고 이제 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냥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뭐 그 전 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뭐 그때 막 바이퍼 선수라는 잘하는 선수가 왔잖아요. 그때 그냥 잘하는 선수가 왔네. 우승에 이만큼 가까워졌네? 뭐 이런 느낌? 우승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그냥 우승 같은 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저 할 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제 임무만 좀 잘하자 뭐 그런 네. 느낌. 네. 말하시는 임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프로 선수로서 그냥 갖춰야 될 마인드나 노력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22년 그 EDG가 롤드컵에 진출해서 결국은 우승까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롤드컵을 돌아보면은 처음부터 완전히 강세를 보여줬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네. 실제로 이제 조별 리그에서는 그 2위로 이제 다음 스테이지에 진출하기도 했었고 네. 8강이랑 4강에서 뭐 젠지랑 RNG를 만났을 때 그 경기들도 상당히 힘들게 그 네. 스코어를 보더라도 매우 치열한 경기였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승에는 완전히 이제 우승 후보였던 그 GK를 꺾으시기도 하셨고, 저는 이리지가 갈수록 더 나아졌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 스카우트 네. 선수도 경기력이 계속 나아졌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성장이 이루어진 건지 사실 그 팀에 있던 당사자들한테 많이 듣고 싶기는 했어요. 먼저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네. 사실 그 21년도 전에 제가 뭔가 스스로는 제가 더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전 같은 부분, 그 전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뭔가 어떠한 실수를 하면은 이제 게임이 많이 불리해지고 이제 거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21년도 때는 그냥 제가 뭐 누군가가 실수를 하거나 제가 실수를 하면 이제 뭔가 다른 선수가 이제 오히려 뭔가 힘을 내서 이제 좀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 느낌을 아예 못 받고 그냥 제가 그 전 같은 경우는 제가 실수를 해서 불리졌어요, 게임이. 그럼 내가 너무 못했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뭔가 게임에 대한 생각이 아예 달라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실제로 우승했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제 넘버원,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를 꿈꿔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심지어 이제 연습생이 되기 전에도 결국 롤드컵 우승은 선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명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달성하셨을 때는 어떤 기분이셨을까 많이 궁금하네요. 그냥 뭐 그냥 이겼을 당시에는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한 행복 수치를 100으로 하자면 한 60, 7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예? 60, 70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이기고 나서 이제 그리고 뭐 우승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승 컵을 들어올 때도 그렇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전과는 다른 약간 뭐 촬영도 엄청 많아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우승했다 뭐 그런 느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우승을 꿈꿔하셨는데 그 실제로 우승했을 때는 60, 70이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놀란 부분도 있어요. 네, 뭐 아무래도 실감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촬영이라던가 뭐 롤드컵 우승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반지라던가 우승 반지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좀 뒤늦게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서서히. 네네. 맨 처음에 프로게이머를 시작했을 때 우승을 꿈꿨다고 하셨는데 롤드컵 실제로 우승을 하고 나서 그 목표가 바뀌거나 좀 달라졌나요? 아니면은 오히려 더 굳세어졌나요? 그 결심이? 사실 뭐 우승을 하기 전에는 저는 뭔가 항상 자신에 차 있었고 항상 제가 최강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위안을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슬프거나 막 그랬었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승을 하고 나니까 이제 확실히 달라진 것 같고 이제 우승하니까 더 그 가치를 아니까 이제 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승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스카우트 선수는 APL 초기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꾸준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2022년에 우승하셨고 제일 최근 APL 시즌이었던 그 APL 서머에도 그
그 정규 시즌 MVP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프로가 이렇게 롱런하면서 꾸준히 잘하는 게 정말 정말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그러한 롱런이나 꾸준함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마인드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 스스로 이제 제가 어떤 커리어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 그냥 과거는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네. 그냥 항상 현실을 살아가면서 네. 내가 지금 뭘 해야 하고, 미래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예상하고,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네. 그냥 한 가지 생각만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더 잘 될까, 더 이길 확률을 높일까, 네.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우승 외에도 프로로서 행복했거나 아 내가 프로 하기를 잘했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한 개도 좋고 여러 개도 좋습니다. 저는 프로 하길 잘했네 그런 생각은 그냥 뭐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일반인 분들이 가지기 힘든 그런 직업이잖아요. 뭐 재능도 필요하고 그런 거라서 약간 어떻게 보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약간 과정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막 대회를 이겼을 때나 졌을 때나 그냥 뭐 딱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습 과정에서 우리 팀이 지금 잘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좀 많이 행복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요새 우리 좀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좀 불행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며칠 주기로 좀 계속 바뀌어요. 최근에 LNG가 3시드로 LPL에 진출했잖아요. 그때 다양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뭐 방송 인터뷰였나 기자회견이었나 스카웃 선수가 좀 주도적으로 게임의 큰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한지 그리고 그게 2022년에 약간 마인드가 바뀐 것과 얼마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제가 좀 주도적이었으면 좋겠고,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고, 제가 뭐 게임을 이기거나 지더라도 뭔가 저로 인해서 이 결과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팀에서는 제가 제일 거의 베테랑이잖아요. 그래서 뭐 짬밥이 있는데 그냥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괜찮으시면은. 스카웃 선수가 페이커 선수를 좀 대단히 리스펙하는 모습이 가끔 보이거든요. 네. 뭐 인스타그램에 뭐 업로드도 하셨고 2021년 롤드컵 결승 오셔갔을 때 뭐 페이커 선수의 복수를 해서 기쁘다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화제가 많이 되었거든요. 실제로도 뭐 근데 저희가 이제 번역을 통해서 들은 게 많다 보니까 실제로도 페이커 선수를 좀 리스펙하시는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당연히 엄청 리스펙하고요. 처음에 T1에 입단한 것도 이제 그 당시에 페이커 선수가 엄청 잘했어서 배우려고 갔었으니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최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계속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프로 생활을. 페이커 선수의 행동이나 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롤모델로 삼기도 하시나 봐요. 그것도 이제 좀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네. 처음 T1에 입단했을 때 이제 제가 뭐 처음에는 배우려고 갔지만 책을 하나 읽었었거든요. 거기 내용이 전교 1등이 있었고 학생이 그리고 그 주인공은 이제 좀 공부를 못하는 하위권 친구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하위권 친구가 전교 1등의 생활을 그냥 아예 다 카피를 한 거예요. 뭐 밥 먹을 때 밥 먹고 공부하러 갈 때 같이 공부하러 가고 집 갈 때 같이 집 가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좀 어느 기간 동안 좀 따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사영이 형이 게임하고 있을 때 저도 게임하고 밥 먹으러 할 때 같이 밥 먹고 밥 먹으러 가고 이제 새벽에 자러 갈 때 이제 같이 자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는데 뭐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스카우트 선수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들으면서 좀 페이커 선수와 마인드나 게임을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페이커 선수도 굉장히 꾸준하고 그냥 과거를 보지 않고 뭐 항상 우승을 노리고 계속 노력을 하고 뭐 프로로서의 자세, 프로로서의 해야 될 일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였는데 그런 면에서 스카우트 선수와 페이커 선수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의식해서 닮으려고 하신 건지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실 그 당시에도 처음 들어갔을 때도 막 직접적으로 뭐 물어보거나 그랬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방해하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것만 네. 뭐 따라해서 그냥 네. 이제 그 당시에 페이커 선수가 어떤 마인드가 있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했는지는 네. 거의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는 방식은 그냥 제가 가진 마인드는 그냥 저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다는 네. 말씀이실까요? 네. 항상 페이커 선수랑 붙게 되잖아요. 이상하게 꼭 저별 스테이지에 그 SKT T1하고 맞붙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페이커 선수를 만나게 된다면 기분이 또 재밌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시드도 다르니까 좀 가능성이 있네요. 사실 많은 인터뷰에서 이제 롤드컵 전에 어떤 선수랑 겨루고 싶냐 뭐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약간 특정 선수나 특정 팀을 만나기보다는 네. 이제 딱 그 패치에 도달했을 때 네. 이제 연습 기간이 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가장 잘하는 팀이랑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그 강팀의 플레이도 배우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딱히 뭐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팀을 만나고 싶다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패치에 따라서 미드라이너의 챔피언풀부터 미드라이너가 뭘 해야 될지, 뭐 라인 주도권을 잡아야 될지, 로밍을 해야 될지 이런 게 정말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근데 좀 미드가 아니라 그냥 팀 전체로.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미드 선수랑 이야기를 하고 네, 있으니까 뭐 네네. 미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현 패치 그러니까 이제 LCK 결승이나 APL 패치를 기준으로 좀 눈여겨 볼만 했던 미드는 있으셨을까요? 선수요? 예. 그러니까 뭐 롤드컵 패치는 저도 솔직히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네. 뭐 드림드미어 사거리가 늘어났다. 뭐. 근데 그냥 현 패치 제일 최근에 있었던 결승들 패치를 두고 이야기하면은 뭐 우선 LCK랑 LPL이 패치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LPL 때는 제 나름대로 엄청 자신이 있었는데 샤오 선수랑 이제 나이트 선수가 굉장히 생각보다 잘했던 것 같고요. LCK는 이제 제가 많이 챙겨보진 않았지만 결승전 때 이제 초비 선수가 좀 비주류 픽도 하고 키산테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좀 다양한 챔프풀을 쓸 수 있는 거 보고 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LNG가 이번 롤드컵 때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서양 해설들은 이때까지 우리가 본 AP의 3시드 중에 제일 강력한 3시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카우트 선수도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LNG가 진짜로 이거 좀 강력한 우승 후보다, 강하다라고 평가를 지금 객관적으로 하고 계실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번 LPL 플레이오프 때 저희 팀이 이제 좀 패치에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 팀 플레이 스타일이 네. 막 저희 팀원들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그런 게 좀 패치에 좀 알맞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좀 그래도 괜찮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롤드컵 때는 이제 어떤 패치가 있을지 몰라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당연히 모든 선수는 우승을 목표로 할 거예요. 네. 그래도 제가 그냥 가볍게 한 번씩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팀이 몇 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뭐 탑 8, 탑 4, 뭐 이 정도로 여쭤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뭐 또 바뀔 수 있는 예측이니까요. 그런 생각은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엄청 뭐 조별 때 못했다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갑자기 막 잘해주는 팀도 있고 선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결과라는 게 참
엄청난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딱히 예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스카우스 선수가 이번에 다시 롤드컵을 우승하게 된다면은 뭐 좀 다른 기분일까요? 아직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요? 이때까지 이제 롤드컵을 한 번 우승한 선수는 많잖아요, 지금. 네. 근데 두 번은 엄청 희귀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특별할 것 같고, 네. 이제 솔직히 제 욕심은 이제 세 번까지 우승해서 와. 이제 페이커 선수와 동등한 위치에서는 와. 그게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스카우스 선수의 궁극적인 커리어 목표는 그렇다면 우승 3회이신 건가요? 사실 더 크게 잡고 싶긴 한데 사실 3회도 이제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그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인터뷰를 끝마쳐 보면서 먼저 많은 그 한국 팬분들께서 이 인터뷰를 정말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스카우트 선수의 약간 그 원어 한국어로 마음을 들을 일이 잘 없었는데 실제로 뭐 스카우트 선수의 재밌는 이야기라던가 좀 마인드셋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아요. 그 팬들이 롤드컵 때도 뭐 내년 때도 계속 스카우트 선수를 지켜보고 응원할 것 같은데 그 팬들한테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사실 뭐 제가 방금 말씀하시기를 뭐 한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뭐 해외에도 서구권 그쪽에도 이제 팬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전 사실 모르겠거든요. 얼마나 많은 팬분들이 계시고 이제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냥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좀 뭐랄까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데프트 선수한테 한마디. 그냥 이번에도 이제 롤드컵 오게 돼서 축하하고 다음에 갈라 선수랑 같이 밥이나 함께 합시다. 정말 마지막으로 페이크 선수한테 한마디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월즈도 파이팅 하시고 응원할게요. 파이팅. 선수들 응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